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정말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이야기입니다. 투고자분께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한도연, 55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사연이네요. 도연님은 서울 외곽, 서초구와 강남구, 경계 근처에 있는 라움테크 물류센터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벌써 6년 차. 여러분, 야간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아실까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그 거대한 물류센터를 지키는 것이죠. 도연님은 이 일을 충실하게 해오셨습니다. 세밀한 점검, 정확한 보고서, 불의를 보면 끝까지 따지는 성격, 동료들도 존경했고 센터장도 믿었습니다. 도연 경비원이 있으니 걱정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믿음이 역설적으로 도연님을 지옥으로 밀어낸 이유가 됩니다. 문제는 2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물류센터의 관리자 장우석, 당시 38세, 서강대 출신의 센터 운영 경력 7년. 표면상으로는 유능한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도연님의 눈에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간에만 특정 창고, 구역에서 물건이 사라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재고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었어요. 월요일 밤에 확인한 물건이 화요일 아침에 없고, 수요일 밤에 또 다른 구역에서, 그것도 고가 물품들만, 반도체 부품, 정밀기계 부품, 명품, 골프백. 도연님은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장우석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관리자님, 창고 4구역 재고 현황이 맞지 않는데요.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그 순간 관리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말로였습니다. 작은 모욕에서 시작해서 도연 경비원, 혹시 술을 마시고 일하는 건 아닐까? 요즘 같이 부주의해 보이는데. 도연님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중하게 해명했지만 그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진짜 문제인 것처럼. 도연 경비원이 야간에 몰래 센터 물건 빼돌리는 거 아닌가? 최근에 재고가 잘 안 맞거든.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어요. 도연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기가 쳐다본 것이 역으로 자기를 향해 떨어졌어요. 이건 모욕을 넘어선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재고가 안 맞는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제 말이 아, CCTV? 장우석이 웃습니다. 싸늘한 웃음. 도연 경비원, 안 들었어. 지난주에 카메라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녹화에 문제가 생겼어. 보안업체에서는 이번 달 안에 모든 백업을 복구하겠대. 그 전까진 영상이 남지 않아. 아쉽지. 도연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이었어요. 완벽한 거짓. 하지만 누가 그걸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야간 경비원의 말 대 관리자의 말.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연님의 조카, 지수. 26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었어요. 지수는 삼촌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부모가 바빠서 자주 삼촌네 집에 머물렀거든요. 삼촌 도연은 조용하지만 한번 누군가를 돕겠다고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반년, 지수는 삼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화통화할 때 목소리가 작아졌고, 명절에 모였을 때 웃음이 사라졌고, 지수가 삼촌, 요즘 일은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지수는 사회복지학을 배운 학생이었습니다.
심리학, 트라우마, 은폐된 학대의 신호들. 지수는 그것을 알아챘어요. 삼촌, 사실은 뭐 있지? 말해봐. 도연님은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지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거야. 거짓말이야. 지수의 눈이 진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사회복지학 4년을 배운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아? 삼촌, 뭔가 일어났어. 뭐야? 그때였어요. 도연님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관리자가 날 괴롭혀. 그 말이 나오는데 30분이 걸렸어요. 30분을 울먹거리면서 그 30분 동안 도연님이 견딘 모든 순간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리자의 언어폭력, 도연 경비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센터가 평가 떨어져. 진짜 민폐 있는 일 없어. 신체적 위협. 한 번은 도연님이 야간 점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관리자가 그걸 집어던지며 다시 해. 이따위 보고서 보고도 몸이 떨려라고 외쳤어요. 그 보고서 바인더가 도연님의 얼굴 근처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고립. 도연님이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려 하면 이미 장우석의 말이 먼저 다다랐어요. 센터장 고영준에게는 도연 경비원이 최근에 좀 불안정해 보인다. 재고 차이가 자꾸 생기는데 혹시 도연이 라는 의심이 먼저 전해졌던 겁니다.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 도연 경비원. 혹시 요즘 스트레스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전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지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럼 CCTV는 증거가 있지 않아? 도연님은 조용히 답합니다. 카메라가 업데이트 오류라는데 영상이 없대. 뭐, 지수는 깨닫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걸. 물류센터 같은 곳에 CCTV가 그렇게 오류가 날 리 없어요. 물류는 보안이 생명이거든요. 하지만 이미 진실은 묻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결심합니다. 삼촌, 내가 조사해 줄게. 지수는 이튿날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삼촌이 다니는 물류센터에 좀 들어가 봐도 돼? 도연님은 반대했어요. 지수,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가족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피해. 삼촌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너한테서 배운 게 뭐냐? 옳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아니었어? 지수는 도연님 자신의 말을 돌려줍니다. 그 말이 지금 삼촌이 한 말이야? 그럼 난 절대 안 가. 내가 자체 모순이 되는 거야. 결국 도연님은 지수에게 센터 카드키를 줍니다. 지수는 서툰 대학생이었지만 몇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보안 카메라는 구조상 보통 중앙 서버에만 백업이 됩니다. 서버실은 센터의 2층 사무실 뒤쪽에 있었어요. 도연님이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야간 11시, 거의 아무도 없는 시간, 지수는 센터에 들어갑니다. 서버실은 보안이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카드키로 열리는 자동문이었거든요. 지수는 조명을 켭니다. 그리고 서버들을 찾습니다. 하드드라이브, 백업 시스템, NAS. 지수는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가며 찾아냅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최근 데이터 삭제 기록. 지난 3개월간 매주 토요일 밤 11시경에 CCTV 영상 일부가 삭제되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삭제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상 처리된 것처럼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파일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명백히 보입니다. 지수의 손이 떨립니다. 이게 진짜군. 지수는 서버 기록의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아이폰 카메라로. 그게 법적 증거가 될지는 몰랐지만 뭐라도 있는 것이 나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뭐 하냐고. 뒷목에 누군가의 손이 얹혀집니다. 지수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거기엔 야간 보안업체 직원 임준호가 있었어요.
도연님이 말한 그 보안업체 직원이었나 봅니다. 여긴 출입금지 구역이야. 뭐 하는 거야? 지수는 순간 생각합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맞서볼까? 지수는 선택합니다. 진실을. 당신. 관리자랑 함께 CCTV를 조작했죠? 임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뭐라는 거야? 저 서버 기록 보이세요? 정기적으로 영상이 삭제되고 있어요. 야간 경비원 도연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고할 수 있어요. 증거는 충분해. 그런데 당신은 관리자 말만 듣고 따라한 거겠죠? 당신이 처음 계획한 건 아닐 거고. 임준호는 말을 잃습니다. 지수는 계속합니다. 지금 가서 복구 프로그램 깔아서 모든 백업 복원해 줄 수 있어? 내가 왜 그러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나처럼 젊지 않아서 기록이 남아요. 성실하게 일해온 기록. 한 번의 잘못으로 다 잃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냥 현실이었어요. 사회복지학을 배운 지수가 아는 현실. 임준호는 결국 손을 들어줍니다. 그날 밤 모든 CCTV 백업 파일이 복구되었습니다. 장우석이 지운 모든 것들이, 도연님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장우석이 실제로 창고에서 물품을 꺼내가는 장면. 화면에는 명확히 보입니다. 밤 2시, 마스크를 쓴 관리자가 고가의 반도체 부품 상자를 들고 나가는 모습. 그 뒤를 따라가는 누군가. 그리고 며칠 후, 같은 관리자가 현금 봉투를 받는 장면까지.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수가 처음 센터를 다니면서 사무실 게시판에 붙어 있던 오래된 신문기사를 본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호기심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뒀었거든요. 기사 제목, 고속도로 차량 전복 사고. 익명의 영웅 구조자. 7년 전의 기사였어요. 경기도 용인 고속도로 분당 방향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뒤집혔어요. 여성 운전자가 탑승해 있었는데 119 신고 전에 차량에 접근한 누군가가 그 여성을 꺼내갔다고 했어요.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않은 구조자는 911이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피구조자 윤혜란 씨는 그분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며 혹시 그분을 알게 된다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찾아본 결과 그 피구조자 윤혜란이 현재 나움테크 물류센터의 실소유주였어요. 흥미로운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니라 지수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도연님의 나이 55세. 당시 사건이 7년 전이면 도연님은 48세. 그 당시 도연님은 구급차 운전수였어요. 지수가 알기로는 삼촌이 그 일을 그만두고 경비원이 된 게 6년 전이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혹시 지수는 대담합니다. CCTV 증거를 들고 센터의 실소유주 윤혜란을 찾아갑니다. 센터장 고영준을 통해 윤혜란의 사무실이 센터 3층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윤혜란, 현재 54세, 유명한 물류기업가. 하지만 신문기사에 따르면 7년 전엔 그냥 고급차를 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문을 노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 경비원의 조카 지수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윤혜라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지수를 봅니다. 도연, 경비원? 네. 그리고 혹시 7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윤혜란의 얼굴이 변합니다. 너, 어떻게 그걸? 제 삼촌이 그때 당신을 구조해 주신 사람입니다. 침묵. 윤혜란의 눈물이 맺힙니다. 처음에는 한두 줄. 그 다음엔 본물처럼. 내가 몇 년을 찾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놓치진 않습니다.
지수는 태블릿을 꺼냅니다. 거기에는 CCTV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삼촌이 지금 센터 관리자에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수는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장우석의 비리, 도연님을 향한 괴롭힘, CCTV 조작, 그리고 모든 증거. 윤혜라는 영상을 봅니다. 보면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센터장도 관리자 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도연은 너무 외로워서 지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신고도 못하고 있어요. 윤혜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사무실 내선 전화로. 센터 법무팀 팀장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장우석은 센터 회의실에 소환됩니다. 그곳엔 윤혜란, 법무팀장, 그리고 도연님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 2명도 장우석, 폐기물을 함부로 처리한 혐의로 고발합니다. 뭐, 그리고 직권남용, 신원사칭, CCTV 증거 조작, 그리고 직원에 대한 집단 괴롭힘 혐의. 장우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때 도연님이 천천히 일어섭니다. 6년간 누르고 있던 목소리로. 내가 그건 크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나도 한 인간이야. 그리고 법은 내 편이야. 도연님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건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법정 계약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찰 소추,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3개월 뒤에 1차 공판. 장우석은 결국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 그리고 보상금 5천만 원을 판결합니다. 직원 폭력, 증거 조작, 횡령 모두 인정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윤혜라는 도연님을 찾아갑니다. 도연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도연님은 긴장합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7년을 찾아도 못 찾던 사람. 그런데 당신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고통받으면서. 윤혜란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립니다. 저는 당신에게 빚이 있습니다. 목숨의 빚이요. 아니요. 그건 이 센터의 안전관리 책임자 직책을 제안합니다. 연봉은 현재의 3배, 그리고 당신의 과거는 모두 백지 상태가 됩니다. 도연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왜냐하면 정말로 달라지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증명하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7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1년 뒤, 현재 도연님은 라움테크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책임자입니다. 직책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센터의 CCTV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부 교체됐고, 직원 괴롭힘 신고 시스템이 생겼고, 야간 근무자들을 위한 상담실도 문을 열었어요. 도연님이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연 책임자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의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도연님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는 센터에서 인턴십을 하다 정직원이 됐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윤혜란의 판단이었어요. 지수는 이제 센터의 직원복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와 도연님은 퇴근 후 센터 카페에서 만납니다. 삼촌, 행복해? 도연님은 잠깐 생각한 뒤 웃습니다. 응. 행복해. 우리 지수가 있어서 가능했어. 거짓말. 삼촌이 용감했으니까야. 아니야. 너도 용감했어. 그리고 윤혜란 회장도.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냥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선행이 7년의 세월을 넘어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선행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는 것. 도연님은 이제 확신합니다. 어두운 밤도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걸. 도연님, 용감하신 선택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용감했기에 누군가는 희망을 얻을 겁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1년 뒤의 센터의 모습이 어떨까요? 센터 2층. 새로운 안전 상담실. 저는 라움테크 센터 심리상담사 박민선입니다. 이 상담실은 작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야간에 정신적 고통을 받는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야간 상담도 운영합니다. 월 평균 1213명 정도의 직원들이 와요. 대부분이 직장 내 스트레스, 동료 관계,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도연 책임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굉장히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센터, 야간 경비팀, 도연 책임자님이 오신 뒤로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야간 경비원이 센터에서 가장 외로운 직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도연 책임자님이 야간에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묻고 이불도 새로 깔아주시고 세면도구도 준비해주세요. 정말 달라요. 센터장 고영준의 인터뷰. 저는 사실 이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연 경비원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관리자를 믿고 그를 의심했거든요. 이제 저는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센터의 모든 의견, 제기 채널을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연 책임자는 저의 멘토가 됐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1점, 주변에 괴롭힘이 있다면 증인이 되세요. 동료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봤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봤어라는 말, 증인 신고서를 써줄 수 있어라는 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도연님을 도왔던 임준호처럼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2점, 만약 당신이 괴롭혔다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이 방송을 보시는 가해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선택이 상대방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도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것도요. 3점, 피해자라면 용기를 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도연님처럼, 지수처럼, 윤혜란처럼 우리 중 누군가는 당신의 편이 될 거예요. 법이 당신의 편이 될 거예요. 1년 뒤 도연님의 편지. 이 방송 종료 전에 도연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5년을 살면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늘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걸. 7년 전 제가 고속도로에서 누군가를 구했을 때 저는 그것이 돌아올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왔어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에. 하지만 분명히. 지수, 고마워. 넌 삼촌을 구했어. 윤혜란 회장님, 감사해요.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로 정의되지 않아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한도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아마도 1점, 선한 행동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도연님이 7년 전에 한 선택이 현재 도연님 자신을 구했어요. 2점. 침묵이 악의 편이라는 것. 지수가 가만두지 않았기에 윤혜란이 알 수 있었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3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회는 냉정해 보이지만 분명 누군가는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점.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 도연님이 임준호를 변화시켰듯이 윤혜란이 도연님을 도왔듯이 지수가 삼촌을 위해 싸웠듯이 당신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